마마 공연 보면 네. 우리 이유리 씨가 이렇게 다 네. 한 분 한 분한테 적어서 뭘 주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적어주셨던가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즐기셨으면 좋겠다.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전에도 그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친분 있으세요? 없었어요. 리허설 때랑 이제 연습 조금 하고 이제 무대에서만 뵙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근데 그걸 느끼셨더라고요. 일단 보였나 보다, 효리 씨 눈에. 항상 그게 원했던 건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즐기지 못하고 너무 많이 집중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일 자체를 즐길 수는 없던 거 없었을까 같은 게 고민이에요. 책임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책임.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약속을 했어. 그럼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 네. 굉장히 그 부분이 우리 모니카 씨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책임감. 책임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좀 많이 뭔가가 되게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섭지? 그 뭐가 무섭지?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무서워요. 혼자가 될까 봐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렵다. 조금 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모니카 씨가 요즘 네. 이것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제 울타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목표고요. 혹시 회사 대표님이세요? 학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대표님이시죠? 정규직 직원은 이제 딱 4명 있고요. 네, 그리고 명. 강사님들은 이제 다 프리랜서로 하고 계시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나 네. 일 어떤 게 경제적인 있을까요? 거 말고 네. 그 외에는 이제 효원이 그리고 저 스걸파 같이 나왔던 까메 그리고 저희 팀원들 제 감정을 나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그래서 효원이가 옛날에 스우파 한창 할 때는 갑자기 언니는 나랑 무슨 관계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관계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나 언니랑 비즈니스 관계야 진짜? 모니카 씨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지 이랬어요. 너무 좋다. 네. 저 지금 효원이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요. 네. 왜냐면 얼마 전에 수술했거든요. 무릎 수술을 했어요. 아잉, 안 돼. 근데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뭔가 걱정하는 말을 더 안 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감정을 끄집어내서 이 친구가 슬퍼지는 게 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툭툭거리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사실 효원이가 걱정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네. 걱정하는 말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바꿔보면 진심의 마음을 듣고 싶겠죠. 진심의 마음을. 근데 감정을 표현해보고 공감받아보고 마음을 교류해본 경험이 없으면 언제나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언제나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얘기해 봐야 돼요. 좀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부족한 걸 못 느끼면서도 뭔가 바래왔던 게 이런 거였나 싶어요. 뭐랄까 애들이 자꾸 밥 먹재요. 근데 저는 애들이랑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근데 애들이
맨날 저를 너무 좋아한대요. 음.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다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하면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자꾸. 네. 그래서 좀 애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보셨는데 네. 누군가가 우리 모니카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전에는 다 가식이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미안해서.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감정을 표현한 걸 또 그러니까요. 죄송하다고요. 네. 같이 밥 드세요. 네. 진짜. 그래야겠어요.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리정이 아빠가 네. 제 아주 네네. 오래된 네네. 절친입니다. 이모라고 부르죠 실제로. 네, 고모죠. 아, 네네네. 그럼 물론 저는 이제, 네. 그럼 저는 이모라고 혹시 불러요? 치고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과연 우리 가비 양은 어떤 고민이 있길래 우리 이렇게 상담소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 정신 상태가 제가 과연 성인 ADHD일까요? 라는 네. 내가 스스로 나 좀 성인 ADHD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떤 계기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 네. 나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미 내 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유쾌하게 말을 해서 무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말실수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아, 네. 그 논란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트레이드를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고 내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재밌게 하고 싶은 게 가장 컸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아이들만 봤어요. 그냥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아이들만 보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충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네, 말이 네. 많은 것도 네네. 그렇죠. 사실 성인 ADHD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귀찮아하는 거. 아니, 귀찮으면 대명사 아니에요. 어머. 귀차니즘. 그래서 이 ADHD에서 보이는 귀차니즘은요, 우울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ADHD에서 귀차니즘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화장을 지워야 되는데 귀찮다 이러고 있는데 맥주 마실래? 그럼 그래. 그건 안 귀찮아요? 그건 전혀 안 귀찮아요. 아니 그게 그것도 귀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좋아하는 거, 흥미 있는 좋아하는 거는 거는 귀찮아요.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의욕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나 하기 싫고 그런 거라면 이 주의력 문제는 관심과 흥미에 따른 편차가 아주 심해요. 네. 그 귀찮은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 주의력이 끝까지 참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히 반복되는 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마저도 끝까지 참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는 거. 요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충동성이 높아서 반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나오는 이제 그런 양상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실수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다 이런 것도 그거하고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같긴 네네네. 해요. 전혀 의도는 나쁜 의도를 갖고 네, 있는 게 맞아요, 아님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말이 이렇게 툭
툭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다듬어지지 않고 반응의 속도가 빠르니까. 네, 우리 가비 씨는 절대로 뭐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뭐 난폭하지도 않은 분이시고 다만 약간 충동성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충동성이 높은 거는 약간 이제 너무 반응이 빠르면서 중간 단계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데 이걸 못 걸으면 언어 충동성이 탁 나올 때는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가 약간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가비 씨가요. 네. 이건 제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네. 되게 그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 참 속상하시죠, 그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성인 ADHD가 맞나요? 그러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인 ADHD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치료는요. 첫째, 문제를 좀 인식해 보는 거. 이런 면이 있구나. 두 번째, 인식을 하고 나면 스스로 좀 노력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 툭 나갈 때는 매일 눈에 띄는 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한번 생각하고 말하자. 이거를 눈에 띄는 데마다 붙여놓으면 좀 나아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조금 노력해보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분야를 정말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만나서 성인 ADHD인지 또 ADHD는 아니어도 주의력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의논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이 생활과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 할 때는 약물 치료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다 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의논을 해보고 본인이 잘 생각해보는 그 전체의 과정이 저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비 씨는 제가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문제인식을 시작하셨고 이거에 대한 의논을 이렇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해결의 반은 이미 온 겁니다. 네.